윤석열이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김용현 이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처단하자고 하고 또 여기 극우 기독교 보수에 이렇게 나와서 선동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태가 뭡니까? 처단하고 켜 부수고 죽이고 문영배 재판관이나 뭐 민주당 계열에서 탄핵을 인용하려고 하는 그 재판관을 다 찾아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개적인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또다시 공개됐는데요. 김 전 장관은 내란을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목사는 탄핵 반대 집회 내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부추기면서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겁박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헌법재판소도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옥중 편지를 통해 선동에 가세했습니다. 완장찬 문영배 짜고 사기 탄핵을 공모하여 국민을 농락한 죄,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자익생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단체가 국가 비상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13곳에서 연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과격한 주장이 반복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날로부터 산산조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공개적인 주문은 실제로 일부 극우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SNS 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엔 폭력 시위를 모의하는 듯한 글이 잇따르고 있고, 한 유튜버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써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해 붙잡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는데 버젓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며 유튜버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빨갱이들 본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을 향한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공개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경호 강화 방안과 함께 해당 제보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8대 0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려면은 뭐 최악의 순간에 7대 1 의견으로도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7대 1이든 8대 0이든 물론 결과가 인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가지고 검찰과 또 판사 같이 모의를 해서 이것들이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날수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따지면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의를 또 했습니다. 이거는 제2의 어떤 내란이라고 봐요. 제2의 사법적인 내란. 윤석열이 최초로 내란을 일으켰고, 두 번째는 제2의 사법적인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대 0이든 7대 1이든 아무튼 각하나 기각이 아니고 탄핵이 돼야 되고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뉴스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내용을, 주장을 제가 오늘 산책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겁박을 하고 있고 이 미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미친 세력들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고 어떤 윤석열이 아무리 나쁜 짓,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들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은 다 빨갱이고 중국놈들이고 결탁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죽여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동조하는 정광훈이라든가 소년보라든가 전한길이라든가 이런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이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법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폭력을 선동하고 뭐라고 합니까?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도 폭도들로 변해가지고 극우들하고 같이 결탁해서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정광훈, 그 다음에 소년보인데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아직도 조사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들이 민주당 쪽 인사랐으면은 벌써 구속하고 검찰과 경찰이 협조해가지고 벌써 구속하고 수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태는 지금 정광훈이하고 소년보가 이 아스팔트 시위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의 증거가 선동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막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그 스피커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결정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금 경찰 권한대행, 경찰청 권한대행이라든지 경찰청 수뇌부를 샅샅이 수사를 해서 이들이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소극적인 이런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이런 거를 단죄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장난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이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까지는 뭐 다른 뉴스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게 5가지 최대한 5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 첫째는 계엄 사태를 일으킬 만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국무회의, 합법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았다. 사인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찬탈했다. 국회를 침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출입을 막았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도록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투를 해가지고 거기를 장악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이런 불법적인 정황들이 많이 4-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 4-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이게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00% 정상적인 법관이라면 어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거는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탄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 광화문과 경북 지금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폭력 시위를 선동을 하고 여기 보면은 모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뜻대로 안 하면은
이 헌법재판관들을 탄핵을 인용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살해를 예고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이 특수부대 출신 공작원들을 이용해서 권총을 러시아로부터 권총을 수입을 밀수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거나 저격수의 저격적인 총으로 암살하려는 이런 계획까지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미친 것들입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이놈이 뭡니까? 전에는 내란 수기로 이렇게 판명이 됐을 때는 처음에는 잠잠했는데 지금 갈수록 그들이 준동을 하고 또 윤석열이 지금 풀려 나온 상황에서 전세가 역전될 것 같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옥중평지 완전참 문영배와 짜고 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완장찬 문영배와 짜고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을 뭡니까? 짜고 사기 탄핵을 공모한 거예요. 사기 탄핵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불법 내란 계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아직까지도 바득바득 우기면서 사기 탄핵이다. 탄핵이 사기래요. 네.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그리고 국민을 농락한 죄,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뭐 하자 합니까? 처단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옥중에 있는데도 이렇게 자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란을 같이 모의했던 김용현 이놈이 이렇게 국민의 이름으로 여전히 처단하자고 하잖아요. 계엄을 처음 선포할 때도 이들을 말을 안 듣는 자를 처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처단합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김용현 이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처단하자고 하고 또 여기 극우 기독교 보수에 이렇게 나와서 선동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태가 뭡니까? 처단하고 켜부수고 죽이고 문영배 재판관이나 뭐 민주당 계열에서 탄핵을 인용하려고 하는 그 재판관을 다 찾아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 내란 수교의 공범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현하고 지금 윤석열이가 그거를 모의를 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또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놈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정권을 잡고 내란을 일으켜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강력한 그때보다 군대 10배를 동원해서 제압을 하면은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충분히 이 윤석열이라는 놈하고 김용현이라는 놈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다시 제2의 내란 계엄을 실패를 했었을 때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했을 때 제2, 제3의 내란을 계속 모의를 했던 정황이 밝혀졌잖아요. 그랬던 놈들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 중에 뭡니까?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은 자기가 이제 뭐 정상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것처럼 이렇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속내는 그게 아닌 거죠. 네. 속내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 위기 상황만 딱 벗어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통수를 치는 새끼들이라 절대 이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입만 벌리면은 입벌구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구라치고 사기를 대국민 사기를 벌인 겁니다. 이전부터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그랬는데도 이들은 어떤 태도로 일관했습니까? 아주 코웃음을 치고 무슨 계엄은 무슨 소리냐? 네, 괜히 모함하지 말라, 거짓말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뻥치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딱 작년 12월 3일 날 이 정말 천인공노할 계엄을 벌인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놈들이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처단합시다. 자, 여러분 섭득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왜 탄핵이 돼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의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탄핵 사유가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는 추가적으로 이놈들이 윤석열이 다시 정권 잡고 다시 돌아오면요, 이제는 그때보다 더 강력한 계엄을 일으켜서 장기 집권을 원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을 일으켜서 이제는 뭡니까?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릴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을 다 잡아서 죽일 거예요. 예. 노상원의 수첩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 체포해가지고, 그죠? 네. 그 케이블 타이 이런 거에서 다 묶고, 그 다음에 배에 태워서 어디 공해상에 가가지고 폭파시켜서, 이게 마치 북한이 한 것처럼 다 뒤집어 씌우면은, 중공군과 북한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면은 사람들이 뭘로 생각할까요? 정말 정신 나간 극우 국민의힘 지지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들은 정말 북한이 그런 줄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노상원의 수첩에 다 계획이 나왔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계획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느냐? 자, 윤석열이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윤석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형이라고 했죠. 한번 회의를 하면은 지가 거의 99%를 지 혼자 이야기해버려요. 90% 이상을. 1시간 하면은 거의 50분, 55분을 지가 다 회의를 주재하고 지 말대로 다 따라야 되는 놈입니다. 예. 지 말대로 다 해야 돼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어요. 국무위원들이. 찍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같은 놈도 거기 찍소리 못하고 뭐 쪽지를 줬다고 하는데 쪽지 같은 소리, 개소리 하는 거죠. 예. 보통 문건이, 공식적인 문건이 A4 용지로 줬어요. A4 용지가 문건입니다. 문건이 쪽지라고 이야기하고, 이상민 같은 놈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고. 아니 뭐 대통령이 준 문건을 왜 멀리 떨어진 걸 봐? 눈으로 힐끗거리면서, 눈도 안 좋으면서. 다 이놈들은 다 구라쟁이고 거짓말들이죠. 지들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 거짓말 치는 겁니다. 자, 이런 세력인데 윤석열이 다시 오게 하면요, 헌법재판소 날려버립니다. 왜? 윤석열은 지 말대로 해야 되거든. 자기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은 헌법재판소가 최고 권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 권위에서 결정되어도 뭡니까? 야, 우리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라. 헌법재판소에서 명령한 것도, 결정된 것도 최고 권위라서 누구든 따라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따랐을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뭡니까? 최상목이조차도 그냥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최상목이보다 더 악랄한 이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으면은 헌법재판소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대1이나 뭐 8대0이나 7대1 한두 명 정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재판관도 정신 나간 게, 윤석열이가 복귀를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날리고 다 재판소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를 없앨 겁니다. 다 체포해가지고 다 가면은 없애버릴 거라니까. 이놈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악마 집단 새끼들이에요. 악마적인, 악마의 사탄의 어떻게 보면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파괴하고 죽이고. 이게 지금 성령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악한 영이 지금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체포하고 지들 입맛대로 다 파괴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처단합시다. 예?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정광훈이나 소년보나 이 목사들이 가짜 사기 지금 사이비 목사라는 게 이런 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원래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고 자기하고 의견을 다르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합리적인 보수 색깔을 지는 게 진정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극우 좀비당으로 변질을 했어요. 극우 좀비당으로. 자, 이런 것들이 윤석열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피바람이 불 겁니다. 이제는 그때는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될 텐데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이들이 잡아서 처단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업무에 복귀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윤석열이 단순히 복귀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피비린 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반대했던 탄핵을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싹 잡아 들어가지고 국회 해산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국회를 해산해서 지들 입맛에 맞는 또 국회의원들을 옛날에 민자당 시대에 전두환이 뭡니까? 박정희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런 걸 해가지고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다 뽑아. 그거 거의 다 만장일치로 99% 이상 만장일치로 윤석열이 하는 거 그대로 따르는 제2의 전두환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놈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잘 들으세요.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헌법재판관에 설사 윤석열 계열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잘 들으세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되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눈에 가시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되거든. 윤석열이 같은 놈은. 자기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되는 정말 그런 종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족전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눈에 가시니까 자기가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말을 안 따르면 자기가 이상하게 되니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하나하나를 다 잡아서 죽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찬성적인 그런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물론 보내겠지만 헌법재판소 자체는 없어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배하는 옛날 박정희, 전두환처럼 완전히 이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반민주적인 그런 국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식시장도 폭망하게 되고요.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외 신인도는 확 떨어지고 일자리 다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가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몇 명이 잘못 오판을 하게 돼가지고 윤석열이 복귀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꼴이 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비록 이 정신 나간 이 구구들이 이렇게 준동하고 폭력 행위를 일삼고 겁박을 주고, 전환길 같은 새끼는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거다,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협박하고 지들 뜻대로 안 되면은 다 죽이겠다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소년보 같은 이 새끼가, 목사라는 새끼가 대통령 탄핵을 헌재가 인용하면 그날부터 산상조각이 될 줄 알아라 하면서 이 목사 새끼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거 일반인들보다 못하는 새끼죠. 응? 목사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폭발을 시킨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윤석열과 김용현이가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을까요? 정광훈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뉴라이트 계열이나 여기에 동조하는 기독교 목사들이나,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 김양재나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을 반대하는 이 지금 극우 세력, 극우 기독교 보수 세력, 이제 이것들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지들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리고 정의인 것처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들 뜻대로 윤석열이가 잡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부터 날려버리고, 얘네들이 그렇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날로 산산조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이비인 게,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기독교 복음을 믿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산산조각 되는 이 정치적이고 잘못된 이런 정보를 믿는 믿음을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는, 이거는 사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천사의 옷을 입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 악마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목사의 탈을 쓰고 이런 나쁜 짓거리를, 나쁜 말을, 이 설교를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극우 기독교가 이래서 욕 얻어먹는 거예요. 폭력 선동하고 모의가 계속 지금 악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이 욕을 쳐 먹어야 되고,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새끼는 목사가 아니에요. 예. 지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정광훈이나 소년보 같은 이런 놈들은 지들이 인정하는 목사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목사다운 냄새가 안 나요. 목사다운,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뭐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가루로 날려버리고 산산조각이 되고 이런 사악한 말들을, 악마가, 사탄이 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똘마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요. 이거 절대로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악마의 소리입니다. 악마의 소리.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정정당당하게, 아니 경쟁관계, 정치적인 경쟁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경쟁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들이 질 것 같으니까 다 부정선거래.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선거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뭡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어요.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윤석열이 부정선거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지들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지들 논리대로 말하면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고 했던 것들이 인정을 못 하겠다. 지 뜻대로, 윤석열의 뜻대로 안 되니까 거대 야당의 뜻에 번번이 막히고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데, 계속해서 탄핵을 너무 탄핵을 남발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지들이 저지른 범죄는 다 덮어버리고 수사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긴급하게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이번 주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현전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갈등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또 그 헌법재판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을 지원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면은 꿈 깨셔라.
윤석열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 극우들이 폭동을 선동하고 김용현이가 막 감옥에서도 헌법재판소를 처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이 복귀하면은 헌법재판소 없애버려 날려버리고 예? 산산조각 돼버리고 헌법재판관들 다 잡아서 동료 재판관들 다 잡아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인데 그거를 허용을 해요? 탄핵을 탄핵을 기각합니까? 예? 탄핵을 각하합니까? 법적인 절차 따지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재판관 자신들이 살고 헌법재판소에 딸린 그 여러 식구들이 살고 또 헌법재판관 자신들의 생명과 가족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그 기능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지 무엇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요. 탄핵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됩니다. 탄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헌법재판관 당신들이 죽는다. 예,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같은 유튜버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만 수십만의 국민들이 끌려가서 죽든지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을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일단 저부터라도 시민군에 가세를 해서 정광훈이가 말한 대로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국민 저항권 선포한다며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가 제2의 광주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계엄군을 제압하는데 앞장설 겁니다. 시민군과 더욱 촛불 시민들과 다 함께 수백만의 촛불 시민들과 다 함께 대항을 하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냥 당하고 있지만 않아요. 광주 사태에서 우리가 겪어봤지만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한다고 해서 시민군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하고 3.1운동 때처럼 평화 시위하고 우리가 빛의 혁명처럼 평화 시위만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당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피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않고 그런 놈들 찾아가지고 전국 곳곳에 그런 내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서 미적미적거리던 경찰서 공격하고요. 군대 안에서도 민주당파 또 이 국힘파 나눠가지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북한이 내려오거나 일본이 침략해 오거나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나라는 망할 겁니다. 서로 그런 일이 일단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헌법재판관들 더하기 동료들 헌법재판관들 목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 가족들 가만히 둘까요? 그들까지 다 데려가가지고 지금 처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각시키면 안 돼요. 탄핵을 인용해야 됩니다. 8대 0으로 깨끗하게 빌미 여지를 남겨지 말고 다 8대 0으로 전원일치 단결해서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 주 마지막 선고일을 앞두고 뉴스아가 마지막 경고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에서 8대 0으로 인용을 해서 일단은 우리 헌법재판관들 자신들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부터 먼저 챙기시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려면은 이 윤석열이 같은 김건희 같은 이런 악마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탄핵시켜야 돼요. 잘못했잖아요. 불법 내란 계엄을 저질러 놓고도 그게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구라치고 거짓말치고 장기 집권을 모의를 했잖아요.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로 나타난 김건희의 범죄 혐의, 윤석열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범죄를 덮으려고 지금 내란 계엄을 엉뚱하게 일으킨 겁니다. 이거 단죄를 해야 되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긴급해서 제가
갑자기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주변의 헌법재판관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혹시 이런 헌법재판관하고 줄이 닿거나 연결이 되는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혹시 모르신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자신과 헌법재판관 자신들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